소위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곳, 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4곳인데 보수의 텃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들이 지난 총선에서 약진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과연 후보, 의원의 경쟁력이 문제였냐? 그렇다면 보수 후보들, 중량급 정치인들을 기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 중진들한테 험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뇨한 전 그 혁신위원장이 낙동강 벨트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죠. 뭐 이 영남권 하여튼 다 해서 좀 대거 좀 수도권으로 험지로 나가라. 예. 그런 요구를 이미 1차 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호응을 해서 이제 서울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던 네.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2차로 다시 한번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그러면 이제 험지로 보내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이쪽 낙동강 벨트로 이제 보내는 게 나은가 이거 아마 당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을 텐데 네. 사실은 수도권으로 이 영남 중진들을 보내는 거는 이 좋은 선거 전략이 아니에요. 예, 영남 지역에서 텃밭에서 정말 할 만큼 하신 분들을 이 수도권으로 보내면 수도권 유권자들이 박수 치겠습니까? 싫어하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도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영남 험지로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나마 가능성도 좀 있는 곳이고. 그렇죠. 가능성이 이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해당 의원들한테 적당한 그 명분도 줄 수 있잖아요. 험지 네. 가서 뭐 선당우사 정신에 따라서 살아오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더 큰 기회를 이제 줄 수도 있는 거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 해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다른 자리라도 챙겨주겠지. 네.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 또 하나 눈여겨봄이 소위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 과연 고위직을 지냈던 국무위원급이냐 또는 뭐 비서관급이냐 행정관급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구를 갈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38명 참모 출신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이 13명인데 13명 비교적 고위직이죠. 이 가운데 반 이상이 소위 양지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했다. 이건 의미한 게 어떤 걸까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출마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모두 사실은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으로 가서 출마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당 차원에서 그럼 용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친윤 공천할 거다라는 소문이 이미 바다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당내외에서 상당한 그 비판적 여론도 조성이 돼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또 실제로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친윤들이 다 양지로만 이제 몰리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약간 이건 조율을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친윤계들을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양지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부담감을 지금 이제 느끼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어찌됐건 뭐 한동훈 위원장 체제 하에서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색깔을 조금 빼주는 게 도움이 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좀 조정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공천 상황도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차 경선 지역구 23곳 또 단수 공천 지역구 13곳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원외 단수 공천 지역 24곳이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수 공천 지역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험지라고 되는 곳도 단수예요. 예를 들면 PK, 대구, 그다음에 부산도 한두 곳 있고요. 그러니까 강남 이런 데 있는 희망자가 많지 않은 곳. 그렇죠. 그죠? 거기 예. 이제 혼자 나오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거의 없는 곳은 네. 단수 공천을 했고 대부분 현역 의원들은 거의 다 경선에 지금 붙여졌습니다. 현역 의원이 단수로 된 건 아직까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험지 같은 경우는 갈 사람이 없으니까 단수로 오는 사람 뭐 포항 이런 데는 지금 단수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경선을 안 하고서 다른 사람한테 단수 공천을 주면 상당히 반발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도록 해주고 또 한 3명, 4명까지 나오는 데는 조금 줄여서 2명으로 좁혀서 경선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가능한 한 경선으로 가야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요. 이 경선에서 진 사람도 거기에 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선 기회마저 안 주고 단수 공천해버리고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공천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험질하고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단수 공천을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전부 경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1차 경선에서 3명, 4명이 붙어서 2차 결선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나머지 부분도 저는 경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